미국 시장의 약세장은 끝났다. 강세로 돌입한다. 전체적으로 저점은 형성했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가 지금 아주 강한 마인드로 강한 수급으로 올라가는 상황은 지난주에 아니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다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드디어 이번 주간 그 FOMC 회의가 있고 어떻게 금리와 관련해서 발표가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인데 그 전에 바로 하루 전날 CPI 발표가 먼저 있게 되죠. 네네. 네, 이거에 따라서 금리 인상, 동결 결정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일단 이 상황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FOMC 회의가 14일, 우리 시간 15일 날 발표가 되나요? 근데 그 전날 CPI 발표가 있는데 이번 CPI는 생각보다 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헤드라인이 4.9%였고요. MOM이 0.4, 코어 CPI가 5.5%, 그리고 MOM이 0.4%였는데 그때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기대보다는. 이제 그랬던 것은 이제 그 4월에 유가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부분이 이제 작용이 좀 됐고요. 그 이후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거비 부분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MOM으로 평균적으로 0.19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 4.13 평균입니다. 그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 코어 CPI는 0.4 정도 MOM으로 봐서 5.3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0.2 정도 MOM으로 올랐을 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4.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난번에 4.9에서 4.1이니까 상당 부분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혹시나 3대를 볼 수 있느냐, 3.9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에 대해서는 4% 초반으로 내려온다는 것들을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일단 그것은 기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보다 예상외로 막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CPI도 그렇고 FOMC 회의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장에서 호재가 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커멘트가 좀 좋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4.1% 정도 지금 YOY로 보고 있는데 이게 뭐 4.0, 3.9 혹시라도 이렇게 4%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비 부분이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잘 떨어지지 않는 소위 뭐 스티키하다 이런 얘기를 쓴 게 이제 주거비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실제로 좀 떨어지면 시장에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도 보면은 제조업은 상당히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러다가 터닝하는, 이건 지금 CPI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고요. 소비는 계속 좋았습니다. 즉 CPI 구성 항목 중에서도 제조업과 관련된 쪽은 먼저 떨어졌고요. 소비 쪽 관련 쪽은 계속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둔화되는지 이걸 아마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코어 CPI 5.3% 정도 시장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어 CPI가 5.3에서 그 아래로 떨어지거나 이번에가 아니고 다음번에 이게 5.1, 5% 아래로 떨어지면 지금 기준금리가 5에서 5.25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보다 코어 CPI가 더 떨어지면 은준히 어떤 스탠스,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MOM으로 0.2 그리고 YOY로 4.1%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것보다 아래인지 위인지는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근데 이 근처에 나온다면 시장은 기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영 상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그렇게 크게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게 FOMC 발표 이후가 변곡점이 돼서 꼬꾸라지지 않을까 이걸 네네.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일단 그럴 염려는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2020년 팬데믹 이후부터 2021년 뭐 여름 또는 2021년 미국 시장은 뭐 연말까지 계속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그랬던 것은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장이 1년 내내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올해 반등을 했던 것은 이제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또는 또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이제 피벗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반등의 힘을 보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코스닥의 연초에 2차 전지만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조정 하락을 보이면서 지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미국도 지금 상위 시가총액 7개 종목이 시장을 끌어올렸지 네. 나머지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 상위 시가총액 7개 종목은 거의 대부분 뭐냐? 성장주다. 그럼 이제 금리 동결 또는 피봇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금리 동결이 일어나고 거기다 스킵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 인상 또는 이런 얘기예요. 동결해봤자 중립이고 인상하면 시장이 하락할 거고 그러니 이들이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피봇을 기대하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벤트가 종료됨으로써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소위 매파적 동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용어를 잘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예. 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데 예. 딴 거 없어요. 그냥 예. 올해 이번 달은 그냥 예. 스킵하고 다음 달 올릴게. 예. 이거를 매파적 동결이라고. 예, 그때 스킵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랬는데 시장이 그걸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특히 채권 시장에 있는 채권 플레이어들이 야 결국은 금리 인하 할 거야. 피벗이 있을 것이고 야 경기가 후퇴하고 있고 경기 침체 들어가는데 연준 너희들이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겠냐라고 하면서 채권 플레이어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호주와 캐나다가 금리를 인상하는 걸 딱 그렇죠. 보면서 이들이 이제 금리 동결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다가 인상하는 걸 딱 보면서 야 이거 말이 맞겠구나. 중앙은행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준도 계속 시장에 야 우리 금리 동결하고 인하하는 게 아니야. 동결하고 시장 지켜보겠다는 거야. 우리 금리 동결하겠다고 계속 1년 내내 올해 2023년 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이 안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킵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도 드냐면 얘가 약간 오버해서요. 야, 호주와 캐나다는 미국하고 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앙은행에서 미국하고 모종의 뭐 얘기가 있어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요번에 딱 스킵이라는 거를 확연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호주와 캐나다의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강력한 소비가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회복된다.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있다. 이 얘기를 아마도 올 하반기에 내내 들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시장에서 바라본 시장의 주체자들은 투자자들은 만약에 연준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호주와 캐나다를 봤으니 결국은 이게 아주 다이내믹하게 CPI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시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이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동결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인하보다는 동결로 쭉 가든지 아니면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시장이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위주로 시장이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좀 성장을 그러니까 예. 상승을 이끌었는데 예. 그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ROE와 ROA가 예. 강한 센 종목들 예. 이게 이제 특징이다. 예. 요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자기 자본 대비 성장률이 있는 이제 주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확실한 곳,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을 때 버틸 수 있는 재무적 상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범용화되어서 상업화되고 그것이 이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고, 그런 기업들만 이제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다. 만약에 어려운 경기 침체가 간다면 그런 현상이 심리와 수급으로 연결되어서 그들이 올라간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어려울 때,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마불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때는 뭐 대마라는 표현은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 위주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의 얘기하는 부분은 꼭 그렇게 사이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후의 시장을 이끌어가고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기업, 그런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미국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아서 한국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한국은 아직은 예. 네, 그럼 그 뭐라 그래, 플랫폼보다는 이제 기술주 중심,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2,640까지 예. 안착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2,627, 여기서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외국인들의 좀 특징적인 게 예. 선물 매도가 좀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이요? 8천억 이상 예, 나오고 있는데, 예. 코스피 매도는 저 현물은 한 2,300억 현재 예. 시점에서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외국인들의 흐름을. 자, 오늘도 보시면은 뭐 사실은 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고 우리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신고가 내고 매물 맞았어요. 지난주에 애플 신고가 내고 매물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의미 있었던 것도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로 봐야 되는, 하나는 S&P 지수가 4,300포인트 돌파하고 밀렸습니다. 매물 맞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한 주 동안 테슬라가 14%로 올랐어요. 아, 많이 네, 11일 올랐어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또 이제 심리적으로 수급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또 반등의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LG에는 솔루션이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지만 굉장히 좋게 느껴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지난주에 미국의 3대 지수는 강보합이었습니다. 강보합이었어요. 그 얘기는 일부 종목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지수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장이 좋아, 생각보다 강하네, 그랬지만 강보합이었다는 얘기는 올라오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왔고, 또는 그들 종목만 강했고 나머지들은 다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지금 아주 강한 마인드로, 강한 수급으로 올라가는 상황은 지난주에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 오늘은 또 특히나 CPI와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무리가 더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질문의 답변을 또 한 가지 드리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환율이 1,334원, 1,335원 막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외국인들을 샀습니다. 그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지수, 특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렸고 지수를 2,600포인트까지 끌어올린 주역이거든요. 그때 환율이 올라갔었어요. 네. 1,334원, 35원 그 정도 그랬거든요. 지금 1,287원입니다. 지금 1,290원, 그러니까 1,300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사지 않죠. 이거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다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가의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환율이 위에 있다가 떨어졌으니까 삼성전자 수익도 냈고 환차익도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율이 다시 1,200원 아래로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사겠죠. 근데 그렇게 쉽지 않다라면 여기서 강력하게 살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춤됐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 지난주 말고 지난주 소문없던 동시 만기였거든요. 그 전주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 샀어요. 지난주에 안 샀거든요. 순매수, 코스피에 있는 주식의 순매매를 보면은 몇백억 정도 매수한 걸로 나와요. 왜 그랬냐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연속해서, 화요일부터 그랬나,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을 사고, 이건 이제 파생 상품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선물을 사면서 베이시스가 올라가고 선물이 올라가면 따라서 금융투자, 우리나라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따라 들어옵니다. 거기다 대고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현물을요.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난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끝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다시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가 1%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정유자들 타면서.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이벤트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다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현물은 그 사이에 팔았거든요. 어디다 팠냐? 뭔가 자기들이 팔 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이거를 팔아먹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끌어올리면서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거기다 판 거예요.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동시만기가 끝났잖아요. 6월 동시만기는 중요한 겁니다. 동시만기예요. 3월, 6월, 9월, 12월. 그래서 6월 둘째 주 동시만기에 이런 흐름을 나타냈고 그 사이에서 현물을 일부 차익 실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걸 끌어들이면서 즉 매수세를 끌어들이면서 팔 수 있으려면은 선물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원래 10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한 부분은 정리해야 되죠. 다시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팔지 않으면서 현물 시장에 좀 매도가 나올 거고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기관들은 그걸 받아낼 거고 어느 순간 되면요 이거 거꾸로 갑니다. 또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선물을 매도하면서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하죠. 외국인들은 또 현물을 매수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거든요. 즉 지난주에 이벤트로 인해서 최근에 며칠간의 외국인들의 현선물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거는 이벤트가 이제 곧 끝날 테니 끝났고 지난주에 끝났고 후폭풍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이제 정리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끝나고 나서의 흐름은 환율과 삼성전자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건데 외국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00원 위에 1,330원, 40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환차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아래에서 올라갔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인가요? 7만 2천 원 됐나요? 오늘 좀 떨어졌죠. 네, 7만 1,000원 정도. 예, 그 정도 됐지 오르락 않습니까? 내리락. 그 아래에서 올라올 때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7만 1,000원, 7만 2천 원 되면은 그 위에 8만 원을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정말 반도체의 시황이 저점을 찍고 확연하게 강하게 올라가는 반도체 사이클이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게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거나 아직 저점 확인해보자 이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벌써 7만 2천 원, 10만 3천 원 이렇게 가면은 이 8만 원이 삼성전자의 주 전체 흐름을 보면 저 위에 10만 원 근처에 있다가 저 밑에 6만 원 살짝 아래 깨고 이게 보면은 중간에 보면 8만 원대에 제일 거래량이 많습니다. 7만 5천 원, 8만 원에. 아마도 7만 5천 원, 8만 원에는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매물을 돌파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7만 1천 원, 7만 2천 원은 가격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여기서 강력하게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강력하게 팔 거냐? 그런 부분도 아니고 환율이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흐름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즉 외국인들의 흐름을 환율과 지난주에 이벤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예. 골드만삭스는 이제 강세장에 돌입했다. 그래서 S&P 500을 예. 4,000에서 4,500으로 예. 상향하고 한국 증시도 뭐 마찬가지로 좋게 보고 있어요. 예.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예. 지금 증시가 이렇게 오르니까 미국 증시, 예. 뭐 사모펀드라든가 기업들이 많이 팔았죠. 발빠르게 지금 차익 예. 실현을 하고 있다. 예, 많이 그러니까 팔았죠. 큰 손들이 팔고 있다. 예, 예. 이게 기분 나쁜 거라면 개미들, 작은 손들이 예. 이걸 받고 있는 건가? 예. 그러면 이거 거기다 또 엔비디아 뭐 이 사진들 예. 매도했다는 팔았다고 얘기도 그러죠. 나왔잖아요. 예, 예. 이게 꼭지일까? 예. 이런 고민이 또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질문 주신 게 지금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다이내믹하게 대세 상승으로 갔느냐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뉴스 보니까 상투 찍고 이제부터 하락만 남았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 많이 올라온 주식에 매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들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좋게 보는 쪽은 지금 골드만삭스 말씀 주셨는데 어제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자기들 고객들한테 준 서한에 공식적으로 미국 시장의 약세장 끝났다.
강세에 돌입한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기에 뭐야 그러면 지수가 저점으로부터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부터 살아나는 얘기는 우리 개인 투자들은 의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뉴스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들은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 단순하고 그냥 막 하는 소리고요. 그들은 그들의 데이터에 의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옹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지수가 저 밑에 있을 때는 계속 안 좋다 그러다가 이미 이만큼 올라와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요. 역사적 신고 지수가 몇 % 안 남았어요. 10%도 안 남았습니다. 거기다 엔비디아, AMD, 애플, 엔비디아, 애플이 신고가 같고 마소도 뭐 신고가 근처에 있고 엔비디아는 3분의 1 토막 났었어요. 그랬다 다시 신고가 났는데 신고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제 강세장이야.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 기회에 더더욱 야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전문 집단이 하는 분석의 데이터들은 상당 부분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사후적이구나. 특히 은행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건 사후적이구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그걸 듣고 갔을 때는 굉장히 뒷북치는 경우가 많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많이 오른 주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덜 오른 주식, 그러니까 그렇죠.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순환매를 해야겠죠. 이렇게 봐야 좀 이따 약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강세장 됐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강세장이니까 이제 따라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무서워서 못 따라가죠. 그거 이제 아니잖아. 우리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들이 바보라서가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기 침체 계속 하지 않습니까? 경기 바닥치고 오늘 KDI에서 발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경기가 저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지표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경기 터닝해서 바닥 찍었어 하고 하면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간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뭐 약세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부터 좀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점은 형성했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자의 수급을 보면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의 상당 부분 팔고 있고 내부자도 팔고 있고 주요 펀드들이 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많이 올라온 주식에 대해서는 즉 그 소위 고평가 논란이 생기기 시작한 주식들에서는 팔면서 그들은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뭐냐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가 14%나 오른 거예요. 그 다음 타자가 뭐냐를 찾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시총 1조 달러를 넘으면서 이익 성장이 확실한 데가 어디냐라고 따져보면 뭐 애플 그렇다고 치고 엔비디아 확실한 소위 말하는 경제적 혜자가 있는 거고 그렇죠. 마소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올라가면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2주 전부터 많았습니다. 시장이 근데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테슬라가 받쳐줬습니다. AMD가 받쳐줬어요. 또 넷플릭스가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유 계정 못 쓰게 한다 이 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시장이 순환하면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감적으로는 시장이 쉽게 떨어지지 않구나. 강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하다라는 뉘앙스가 대세 상승을 바라보는 강하다함이 아니고 종목별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지수가 꼬라박으면서 종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 종목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었구나라는 정도로 시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라고 해서 그냥 지금 강한 주식들이 계속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단 이 시장이 강하게 갈 것으로 보고 덜 오른 섹터나 어떤 주식들 이런 쪽을 좀 찾아보는 게 맞다. 그렇죠. 늘 순환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순환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게 바뀌어갈 건데 여기서 뭐 이제 방송도 방송이지만 좀 말씀드릴 거는 그럼 계속 그거를 추종하면서 따라다니면은 계속 뒷북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뒷북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뭐 실전 팁을 말씀드리면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또 성장에 대해서는 있는데
얘들이 멈춰 있었던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좀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은 월 평균 한 70억 달러, 그러니까 69억 달러 정도를 매도하는 게 이제 예. 일반적이었는데 5월 달에는 240억 맞아요. 달러, 예. 기업하고 사모펀드가 예. 그러니까 큰 손들이 확 매도를 거의 3배 이상 했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을 매도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